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만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청주 만산의 독보적인 컨텐츠입니다. 만산 선생님의 네. 신기만기. 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주고 계십니다. 네. 네. 이 고품격 라디오 방송이기 때문에 네. 편하게 뭐 설거지할 때 좋다, 네. 산책할 때 듣기 좋다 아, 감사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한번 준비해봤어요. 네. 사실 선생님 하면은 재물복이고 아. 장군님이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 재물운이 들어오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댓글이 굉장히 많아요. 어우, 감사합니다. 이유가 진짜 있을까요? 있습니다. 싱글벙글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제가 싱글벙글 잘 웃습니다. 그래서 긍정 에너지가 많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아무래도 긍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요새같이 불경기에 또 여러 가지 카더라 통신의 FOMO 마케팅으로 인해서 많이 상처 입은 분들 많으실 건데요. 아무래도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은 에너지잖아요. 근데 이제 부정 에너지가 너무 많다 보면 우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긍정 에너지에 대한 그 이미지가 굉장히 크게 먹혔던 걸로 예상이 되네요. 선생님이 흔히 말하는 진짜 밝은 기운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러면 선생님의 기력을 어떻게 보면 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 주시는 거잖아요. 네네. 힘들진 않으세요? 힘들기보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 내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 선생님 하면은 진짜 재물복이기 때문에 네. 오늘은 재물복에 관련돼 있는 얘기를 할 거예요. 네. 흔히 지갑에 넣고 다니면 재물복이 터지는 물건인데 거기에 앞서서 이 네. 지갑이랑 재물복은 어떤 연관이 있나요? 돈을 보관하는 곳이죠. 지갑이라는 게. 그런데 이제 현대화되면서 지금 이제 스마트폰 나오면서 핸드폰에 카드만 넣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졌죠. 지갑을 거의 휴대를 안 하시고 핸드폰에다가 뒤에다가 넣고 다니시는 분들 많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갑의 의미가 어떻게 보면은 돈 창고, 금고의 역할을 많이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갑을 갖고 다니시는 분들, 그러니까는 약간 재력가들이 그 장지갑에다가 현금 많이 넣고 다니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부자를 따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신용카드만 있게 되면은 그 어떻게 보면 통장에 있는 현금이 없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두 다 그냥 숫자처럼 스쳐갈 수 있는 것이 돈이기 때문에 돈에 대한 소중함을 알려면 어느 정도 현금을 보유하고 현금을 만지면서 현금을 세면서 어느 정도 돈에 대한 감각을 갖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네. 선생님 말을 들었을 때는 이 지갑은 흔히 말하는 재물이 드러나는 공업이기 때문에 지갑을 들고 다니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어차피 핸드백은 또 들고 다니시잖아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 핸드백 들고 다니시고요. 또 약간의 그 재력가 분들은 또 양복 주머니에다가 꼭 지갑 넣고 다니시지 않으실까요? 좀 챙겨야 되니까 그렇죠. 가오를. 어느 정도는 챙기고 다닌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갑을 꼭 장지갑이 아니더라도 중지갑 아니면 단지갑이라도 현금을 일부 보유하고 다니신다면 돈을 불러오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갑을 좀 갖고 다니는 걸 권유해드립니다. 일단은 지갑은 들고 다니는 게 좋다. 그렇죠. 선생님 요즘에는 사실 진짜 삼성페이다 네. 아니면 휴대폰 케이스가 지갑이랑 진짜 완전히 비슷하게 나오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들고 다녀도 괜찮은 건가요? 그렇죠. 괜찮긴 하지만 부적같이 현금을 지니는 것도 좋습니다. 현금을. 그렇죠. 은행이 부자인 이유는 현금을 보유를 많이 해서 부자 아닌가요? 그쵸. 근데 현금이 없는데 지갑에 아무것도 없고 엠꼬인데 돈이 늘어날 수 있을까요? 지갑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는 거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부적처럼 들고 다닌다 생각하시면 현금이 귀찮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네. 그럼 지갑 하면은 사실 굉장히 여러 종류의 지갑이 있어요. 네.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반지갑, 장지갑, 카드지갑, 뭐 영수증지갑, 동전지갑. 네네. 좀 그런 것마다 들고 다니는 의미가 좀 있나요, 선생님? 큰 의미는 장지갑이 좋다고는 합니다. 왜냐면은 지폐가 구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유형을 갖다가 유지하면서 갖고 다닐 수 있는 게 장지갑이잖아요. 그렇지만 나머지 지갑은 반정 튈 수가 있잖아요.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요. 요새는 휴대폰도 휴대폰하고 같이 이제 지갑처럼 들어가 있는 이런 케이스 많습니다. 선생님이 실제로 들고 다니시죠? 네. 이런 지갑 있어요. 네. 이런 지갑에다가 카드랑 현금이랑 같이 갖고 다니시면 좋습니다. 네. 저도 현금 들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현금 쓸 일은 없지만 현금은 꼭 보유하고 다닙니다. 너무 귀찮더라도, 그러니까 귀찮으신 분들은 지갑이랑 휴대폰이 같이 있는, 네. 그러니까 뭐 카드 지갑 조금 뭐 몇 두 개 꽂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진짜 현금이 들어가는 지갑을 가지고 있는 케이스는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렇죠. 똑같은 효과가 될 수 있겠죠. 왜냐면 휴대폰은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쵸. 휴대폰 놓고 다니는 경우는 없지 않나요? 그쵸. 그죠. 그 휴대폰이랑 같이 다닐 거면은 휴대폰 지갑에다가 현금 넣고 다니시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좀 무식하긴 하지만.
그 아줌마처럼 네 이렇게 받는 거 빼고는 제가 볼 때 괜찮다고 봅니다. 괜찮아, 또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 지갑을 선물하고 네. 헌지갑을 들고 다니지 마라. 무조건 지갑은 좀 새 거로 들고 다녀라. 이런 말도 제가 주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갑이 찢어지거나 낡은 게 아니라 찢어지거나 아니면은 그 뭐라 우그러진다고 하나요? 맞아요. 그렇게 됐을 때 금전이 들어오는 창고가 그죠? 금전 보관하는 창고가 우그러진 거잖아요. 재물 손괴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아, 너무 오래 쓰는 거는 오히려 돈을 벌고 싶어서 저축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재물 운을 막을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아무래도 새 돈을 갖고 있으면 좀 더 운기가 좋아질 것 같고 뭔가 산뜻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폐를 훼손한 걸 받는 게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면 깨끗한 지폐 받는 게 기분이 좋을까요? 무조건 깨끗한 거죠. 그렇죠. 그럼 지갑도 깨끗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일단은 깨끗한 지갑을 들고 다니는 게 좋다. 네. 그러면 요즘 당근마켓이라 그래서 네. 명품 지갑을 들고 싶은데 좀 비용이 부담스럽다 보니까 당근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어떤 운에 영향을 주기도 하나요? 지갑을 웬만하면은 남을 주시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요? 재물운이 좋았을 경우에 내가 만약에 그 지갑을 샀는데 재수가 좋아서 돈을 잘 벌었어요. 근데 그 지갑을 남을 주고 나면은 또 돈이 또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잘 나갈 때 쓰던 지갑은 헐더라도 남한테 주는 게 아니고 네. 보관을 하는. 선물 주는 것 중에서 자기가 쓰던 물건 중에 주지 말아야 될 게 몇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지나 원래 제가 반지 저번에 손님들한테 뺏겼긴 한데요. 어찌됐건 그게 운을 뺏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와, 선생님은 운을 신도분들한테 나눠준 네, 거예요. 나눠준 건데 후회는 좋겠습니다.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어찌됐건 기분으로 드리긴 했습니다. 네. 부자 되시라고 드리긴 드렸어요. 그래서 지갑을 만약에 남한테 공유하거나 줬을 경우에 재물 손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방도 자기가 쓰던 거 주지 않는 게 좋아요. 아, 굉장히 또 이 인생의 꿀팁을 선생님이 알려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솔직히 명품 가방은 또 내가 돈이 없을 때 팔아야 되니까 그냥 중저가의 가죽 제품이면 괜찮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만약에 뭐 샤넬 사고 싶은데 샤넬은 너무 비싸잖아요. 몇백만 원, 1,000만 원대 하니까 차라리 그러면은 뭐 일부 브랜드를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비슷하게 뭐 메트로시티나 뭐 이런 거 사시면은 중저가잖아요. 네. 그 정도에다가 보관하셔도 괜찮지 않을까요? 오히려 뭐 무리를 해서 중고로 명품을 살 바에는 네. 요즘에는 또 많은 제품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새 상품으로 더 좋은 걸 사는 게 내 운기를 지키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낡은 가방 명품을 들고 다니는 것보다는 중저가의 그 상품이라면은 그걸 갖다 팔기도 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팔지 않고 그냥 갖고 있겠네요.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사실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제는 이 재물운, 선생님이 지갑의 중요성, 지갑을 남한테 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재물운에 있어서 내 재물운을 올려줄 수 있는, 지갑에 넣고 다니면 좋은 물건, 이미 현금은 말씀해 주셨는데 네. 혹시 또 다른 게 있을까요? 제가 명함 말씀드린 적 있어요. 명함. 잘 나가는 기업 총수. 만약에 SK 테크노장 뭐 그죠? 명함 대박이겠네요. 그죠? 대박이죠. 그죠? 그런 게 있다면 좋겠죠. 그럼 뭐 영원히 갑오로 보관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돈을 잘 벌거나 그 현금 부자의 만약에 명함이나 아니면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이름 뭐 이런 것도 괜찮죠? 지갑에 보관하는 거 좋습니다. 아니면 뭐 이름이라고 하면 내 명함에 최태원을 적어서 들고 다녀도 괜찮다는 건가요? 그렇죠.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게 벤치마킹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운을 공유하는 것도 있고요. 그 기운 자체가 난 전달되는 것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왜 장사 잘 되는지 가위 많이 훔쳐잖아요. 맞아요. 네. 그 매매도 있겠지만 그 가위 갖고 오면서 재수가 좋을 수 있죠. 그 기운을 어떻게 보면 모방해서 가져온다는 거네요. 그 또 한 가지가 또 그런 게 있어요. 옛날부터 이거는 풍수지리 하시는 분들 다 아시는 내용인데 정말 내가 가난해서 정말 그 제대손손 어떻게든 가난을 면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잘 사는 집 아니면은 잘 사는 곳 아니면 잘 사는 장소 아니면 재물이 모이는 곳에 흙을 갖다가 퍼서 자기 화분에 같이 섞는 거죠. 들어본 것 같습니다. 진짜 잘 먹힙니다. 잘 사는 집 마당에서 네. 흙을 몰래 가져와서. 그죠. 그래서 이병철 회장 생가에 그 흙이 거의 없다고 들었습니다. 네. 흑포갈 사이 많아서요. 근데 그거를 꼭 이병철 회장 그 명가에만 갈 것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 많잖아요. 그런 분들 거. 동네마다 잘 사는 동네가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서 이제 몰래 좀 훔쳐와야겠네. 그렇죠. 훔쳐온다는 게 좀 그러고 좀 퍼와야겠네요. 네, 그래서 뭐 공원도 있잖아요. 경복궁이 왕이 귀가 넘은 곳 아닌가요? 그렇죠. 네.
뭐 아니면은 민속촌도 그렇고 약간 부자들이 살만한 곳이 많습니다. 이 방송이 나가면 경복궁에 흙이 안 남아. 그 주의하셔야 돼요. 그거 네. 허락 받고서 동의 받으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주의를 요하긴 하지만 옛날부터 있던 풍습입니다. 사실은. 청와대. 그러니까 그 풍습이에요. 이게 풍습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의 기운을 받고자 아니면 그 흙이라는 거는 그 화단에 존재할 수도 있고 그 집의 기운을 좌지우지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산소도 똑같아요. 만약에 누구 뭐 잘 나가는 누군가 뭐 선산에서 흙을 퍼오는 경우도 많죠. 그건 좀 무서운데요, 선생님.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풍수의 하나의 일환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은 풍수 인테리어까지 나갔는데 결국 지갑에 진짜 잘 나가는 사람, 흔히 부자인 사람의 명함을 들고 다니거나 네. 혹은 명함이 어려우면 그 사람의 이름을 써갖고 다니도 재물복을 올려준다. 그렇죠. 만약 그게 민망하시면 그러니까 용 그림 좋습니다. 용 그림. 네. 도깨비 그림도 좋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화투 중에 똥강 그죠? 그거 들고 다니셔도 좋습니다. 아... 부적 같은 일을 합니다. 정말로. 네일크로바 들고 다니도 좋거든요. 그래서 효과 본 것만 제가 또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거 같이 갖고 다니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돈이 안 풀리고 정말 돈이 뭐 안 된다. 그러면은 그 한국은행에서 흑포가 데리고 가지 않을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사실 또 궁금해하시는 게 뭐 흔히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방의 효과도 하는 거잖아요. 네. 뭐 이병철 회장이나 아니면 뭐 최태원 회장 명함을 구했다거나 네. 이름을 써갖고 다니면 네. 뭐 기운에 눌리거나 이럴 일은 없는 건가요? 기운에 눌리기보다는 그게 마인드 컨트롤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롤 모델을 삶아서 벤치마킹에 성공하는 것은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누구를 갖다 존경한다. 위인을 존경한다. 이게 나쁜 일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분을 모방해서 나도 이만큼 잘 살아야겠다는 의미가 큽니다. 그러니까 부적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글자가 한자로 돼 있긴 하지만 복을 비는 글자가 들어가고요. 복을 기원한 숫자가 들어갑니다. 사실 이 질문은 제가 드릴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그냥 해요. 하세요. 네. 이제 하세요. 네. 선생님을 진짜 만보기 분들은 사실 아마 느끼실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만보기 스토어에도 있고요. 네. 실제로 선생님이랑 자영업자 살리기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은 네.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네. 그 숫자는 말하지 않을 거예요. 네. 아마 다 알 영상- 거예요. 우리 만보기님들은 네. 그 화면이 작게 나온 것조차도 확대해서 보시나 봅니다. 네. 선생님이 양말을 신었는지 네. 선생님이 오늘 링거를 마셨는지 다 확인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아시는 숫자 3가지가 있어요. 네. 그거는 영상을 돌려보시면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 숫자를 뭐 명함이나 써서 네. 들고 다니는 것도 또 좋은 효과를 할 수 그죠, 있나요? 효과가 있죠. 근데 그게 무슨 의미예요, 선생님? 자, 행운의 7자를 왜 갖고 다닐까요? 행운이 온다는 의미죠. 그쵸? 그 777 들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네. 그게 그 카지노에 나오는 숫자 아닌가요? 777? 맞아요. 이거, 네네네. 이거 그렇죠. 레버. 그러니까 그 횡재운입니다. 그러니까 의미, 상징화예요. 사실은 그것을 갖다가 운기를 끌어올렸을 때 나의 기운과 상충하지 않는다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선생님이 그 항상 들고 다니는 3가지 숫자 네. 부적에도 쓰시고 네. 그렇게 된 황금동전도 파시잖아요. 네. 그거는 누구하고도 상충되지 않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숫자를 써서 제가 그거는 임상을 많이 해본 거라서, 그러니까 제가 정말 그 돈이 없고 그 은행 주스로 다녔을 때 썼던 숫자입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그 숫자를 쓰면 돈이 들어온다는 그런 속설이 있었는데 정말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셨고. 그렇죠. 도하면은 행운의 7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3가지 숫자가 나오는 거군요. 네. 다 알려줬습니다. 이거는 진짜 선생님 먹고 사는 방법인데. 네. 어찌됐건 그게 만약에 본인한테 호운을 가져다 주거나 행운을 가져다 준다면 최고인 거죠. 사실은 뭐 치성을 크게 들이거나 아니면 돈을 들여서 뭔가 하는 게 힘들다. 그럼 최선의 방법이 내가 마인드 컨트롤에서 어느 정도 기대거나 상승 기운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는 기운이 있다면 좋은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못해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어느 정도 이거는 좋다라는 건 한 번씩 따라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다 따라하거든요.
만약에 금전운이 안 좋다. 그럼 노란 잎을 한번 덮어보래요. 노란 잎을 사서 진짜 덮어봤습니다. 돈이 조금 들어오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갑이나 이런데 지금 좋은 글자. 오히려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긴 해요. 뭐 이런 부적이라든가 뭐 이런 걸 붙였을 때 뭔가 효과가 있다면 굳이 뭐 그것을 갖다가 미적으로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는 할만하지 않을까요? 사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만보기 분들은 선생님이 알려준 오늘 너무 좋은 얘기가 4가지 정도 있는데 다 따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숫자도 적고 용 스티커도 붙이고 네. 많으실 것 같은데 네. 한 번에 다 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상관없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제 지갑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갑은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그거는 네. 그건 선생님 보시는 분들만 네. 진짜 저 비방 결집체이기 때문에 네. 저건 안 되지만 네. 다 해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네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같이 한다고 해서 나쁘진 않더라고요. 제가 써본 결과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운을 보태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숫자, 좋은 마음 아니면은 좋은 그림도 좋습니다. 무지개도 좋거든요. 그 앞으로 하늘의 시대예요. 지금은 이제 상승 기운 플러스 26년부터는 하늘, 그러니까 천의 시대예요. 천의 시대이기 때문에 앵무새 조류가 뜹니다. 그래서 앵무새 색깔이 뭐예요? 무지갯빛. 그죠, 무지개빛이죠. 그래서 무지개 같은 그림도 좋고요. 유니콘 그림도 좋습니다. 사실 이거는 좀 별개의 문제인데 네. 팟캐스트는 원래 이런 거예요, 선생님. 네. 아무 얘기나 하는 거예요. 네네. 선생님이 신당도 운영을 하시고 네. 갤러리도 운영을 하시잖아요. 네네. 거기에 그림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 어. 저 그림은 범상치 않은데 하는 그림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그림들은 각자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풍수적으로 만약에 폭포 그림 같은 경우는 금전운이, 그러니까 금전이 마르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가게 운영하시는데 제가 오늘도 비방해드리고 왔는데, 자, 집이 지금은 26년도입니다. 그래서 폭염. 그리고 굉장히 덥죠. 열돔, 오메가 열돔에 갇힌 유럽 이렇게 나오죠. 미국도 산불나고 캐나다도 산불납니다. 그만큼의 화기운이 강해요. 그러면은 뭐가 있으면은 화를 잡을 수가 있을까요? 물이죠. 물하고 흙이겠죠. 불 끌 때 뭐? 흙도 그렇죠. 네. 그렇죠. 토 아니면 그죠? 아니면 수죠. 네. 그러면은 그 흙을 갖다 놓기가 쉽지 않겠죠. 장식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수가 검정색을 뜻하거든요. 사주학적으로 봤을 때 수가 검정색을 뜻합니다. 그래서 검정색 옷을 지금 입어주면 굉장히 좋죠. 이 열돔 속에서 검정색을 입어주거나 파란 색깔 옷을 입어주시면 굉장히 심리적인 안정을 가질 수 있고요. 금전적 안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흰색은 우리나라 공용색이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흰색이나 검정이나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기본 베이스 색깔이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날, 뭐 그런 날 뭐 따지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날은, 그러니까 지금 유독 더운 날씨잖아요. 그럴 때 검정색 옷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금전 지출에 약간 제한을 걸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집에 이제 그 물고기 키우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요새는 뭐 가습기도 좋습니다. 오. 가습기 계속 상용으로 틀어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기운이 강할 때 건조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사주에 또 아니면은 가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뜨거워요. 열기가. 왜냐면 구워 먹거나 조리하거나 그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불 맞추거나. 그렇죠. 그런 분들 많기 때문에 뭐 실내 분수대도 좋습니다. 그거 구비해 놓으시면은 금전 순환이 일어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 선생님 갤러리에 있는 그림 의미가 다 있는 거잖아요. 네. 한번 날을 잡고 그 그림에 대한 의미를 소개를 해주시는 방송도 한번 찍어봐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면 영상 댓글에 사실 굉장히 많은 나무가 있어요. 네. 뭐 누구는 돈나무를 놓고 대박이 났고, 네. 누구는 호랑이 그림을 놓고 대박이 났고, 네. 근데 누구는 폭망했고, 네. 이런 거에 대한 한번 시간을 다음 신당 갤러리로 가서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상극인 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사주학을 조금 또 빌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건 또 다음 시간에. 네. 댓글에 좀 궁금하신 그림이 있다. 좀 이런 그림은 어떤 사람한테 맞는 걸까요? 한번 남겨주시면은 한번 그걸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 선생님이 지갑에 넣고 다니면 재물운을 상승시켜 줄 수 있는 방법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네. 보시는 만보기 분들이 따라하시고 하반기 누구보다 대박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